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경제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중국 경제 관련 채널에 각종 산업들이 빠르게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되고 있는 것에 걱정의 목소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계시자는 베트남으로의 중국 산업 이동 속도가 보통 빠른 것이 아니라며 베트남 박장성의 한 지역에는 이미 공업단지 4개와 산업 클러스터 4개가 조성되었고 앞으로의 건설 목표 계획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각각 12개, 8개로 확장 예정이라며 박장성 다른 지역들도 현재 대규모 공업화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베트남의 해외 무역 수출액은 340억 달러를 기록하며 놀랍게도 이미 중국의 8분의 1, 중국 광동성의 60%에 육박하였고 게다가 성장 속도는 중국의 3배로 정상적으로 발전한다고 했을 때 10년 안에 중국 3분의 1 규모가 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중국 산업이 첨단 과학기술 방향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 외에도 인도에게까지 자국 수주 물량을 빼앗기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맛보기 반응으로 한 가지만 골라봤는데요. 전부 다 잘난 척한 결과다! 해외 기업들이 하나하나 떠나며 가장 우려되던 것이 중국 국내 취업 문제였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중국에게 의존해야만 한다거나 베트남에도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있다는 답이 되지 않는 허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요즘 여러 중국 채널에서 방역 때문에 도시들이 봉쇄되고 있는 것도 해외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로 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이 글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돌려가는 사람들을 일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 겁낼 거 없다. 쟤들이 하는 건 단순 제조업이란 노동력으로 돈 버는 건데 노동자 소득이 올라가면 공장은 또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등으로 이전하는 거다. 이런 건 다 핵심 기술이 아니라고. 넌 우리 노동력 몇 억 명이 다 중간급이나 첨단 산업에 종사하길 바라는 거냐? 그렇게 많은 취업 기회가 있다고? 네가 그 사람들 먹여 살림? 노동자 몇억 명 급여를 한 달에 800위 안으로 낮추면 외자가 자연스럽게 돌아올 거야. 그럼 주택 융자금은 어떻게 갚음? 뭔 경계? 원료 설비 전부 다 중국 거에 의존해야 되는구만. 중국 생산, 베트남 조립, 포장에는 메이드 인 베트남 같은 건데 소가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중국도 전에 그렇게 해온 거야. 기초 공업이 없잖아. 원재료 본토화 엄청 쉬워. 그저 산업사슬만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설비를 중국한테 의존해? 뭔 설비? 이 글은 일부 사실만 적은 거다. 오늘 1분기 베트남 수입 300억 달러에 육박했는데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 공업 반제품 부품들이었다. 안심해. 시기가 오면 반제품 공장도 따라갈 테니까. 우리도 그렇게 발전해 온 건데 경계를 안 할 수가 있냐? 뭔 감회가 있을까? 지금은 수출을 많이 할수록 손해잖아. 쟤들은 종이로 상품이랑 바꾼다고. 저가 산업의 병폐다. 나라 전체의 생활 수준이 올라온 뒤에 이런 산업들을 스스로 떠나게 되는데 돌아오게 하려면 급여를 낮춰야 하지만 그게 가능함? 그래서 산업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임. 어떤 사람들은 서부 쪽으로 발전하자고 하는데 서부 사람들은 동부에 와서 택배 배달했으면 했지. 서부 공장들보다 더 많이 벌거든. 그러니 이런 산업들이 떠나는 건 필연적 추세다. 베트남 인구 규모랑 면적이 딱 저건데 아마 3분의 1은 도달 못할 것 같다. 한국은 더 작잖아. 사실이 떡하니 눈앞에 있구만. 3분의 1이야. 한국이 재료 가공에 의존함? 한국이 중국 경제 규모 3분의 1이 된다고? 바보냐? 한국은 브랜드에 기술 더한 거고. 한국이 뭔 기술이 있는데 매년 이윤 절반은 특허비로 내는 삼성?
베트남이 넘겨받은 제조업은 중간급이나 단순 조립 부분이다. 업스트림 모든 조립 부품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야 된다고. 수출액은 적지 않지만 실제 이유는 엄청 적음. 너 그 말할 때 뒤는 생각 안 해봤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저가 노동 집약형 산업은 그닥 미련 없다. 부가가치 낮고 노동력 쥐어짜면서 환경오염 있는 것들은 잡기 어렵다. 중국 국내에 필요한 건 첨단 기술 고부가 업스트림 산업이랑 농업 현대화임. 걱정할 거 없다. 철수한 저런 공장은 배달, 택배, 온라인 차량 예약, 대리운전 같은 분야가 대체할 거임. 거기다 저런 저가 노동 집약형 산업도 우리나라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걱정 마. 중국에서 팔려면 무조건 국산화율 50% 이상의 비영리 기업이랑 정부 구매는 무조건 100% 국산으로 하면 기본적인 제품 안정과 취업률을 보장할 수 있는 거다. 간단하네. 호치민시에서 부동산 투기해. 너 까먹었네. 우린 방역해야 되잖아. 다른 건 다 작은 일이야. 너 저기에 중국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아냐? 뭘 아는데? 가장 많은 건 한국 기업이고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다. 오염 일으키는 거 다 옮겨가도 상관없어요. 베트남 인당 평균 무역액이 이미 중국 본토 평균 넘어섰다. 엄청 위험한 신호야. 경계는 해야지. 근데 그저 우리나라 산업사슬만 완벽하면 세계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공항이랑 항구 막고 물류도 멈추면 공급 사슬도 죽는 거임. 어디서 주워 길거리 뉴스냐? 베트남은 그저 조립하는 곳이지 쟤들은 중간 제품 못 만들어. 중국의 대베트남 인도 투자도 첨단 과학기술이랑 대형 인프라 규제가 필요하다. 괜찮아. 우리 젊은이들은 다들 틱톡이나 하고 있으니까. 방역 빼고 다른 건 다 일도 아니라고. 사실 중국 국내 많은 기업들이 다들 완제품을 베트남 수출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 붙인 다음에 유럽, 미국 선진국에 보내고 있다. 유럽, 미국은 베트남한테 특별 혜택 주거든. 저 작은 나라가 환경 오염 문제를 버텨낼 수 있어? 스케일 커지기만 하면 베트공은 전혀 저 큰 규모 자본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서방한테 불 위에서 구워질 날도 머지 않았다. 말한 게 이치에는 맞는데 겁낼 거 뭐 있냐? 중국인들은 이미 자신감 폭발이라 저딴 작은 돈 버는 건 하찮게 생각한다. 중국 인민의 근로 수준은 그 어떤 나라 사람도 대체할 수가 없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전기도 부족하면서 뭔 공업화? 겁내지 마라. 몇 년 지나면 중국 국내 큰 공장들도 옮겨갈 테니까 안심해. 니들은 어떻게 해야 니들이 도태되지 않을까나 걱정해. 나중에 베트남 가서 알바해야겠네. 다 작은 공방임. 우리 산업 이전인데 왜 중사부 쪽으로 이전 못하는데? 몇 년 지나면 뭐 또 안 남겠네. 쟤들은 전염병 겁 안 나고 죽는 것도 겁 안 나서 그렇겠지. 산업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광신아 넘어서고 다시 얘기해라. 우선 방역을 위해서 제조업을 들먹지 말아라. 어떤 제조업이든 이런 반복적인 작업 생산 중지는 견뎌낼 수 없는 거다. 열심히 방역하자고.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야. 뭘 당황하고 그러냐. 쟤들 아직도 무역 적자잖아. 우리 수출 성적도 안 나빠. 역시나 흑자라고. 베트남 아디땡땡 사봤는데 그냥 포기했다. 푸티엠만도 못하더라고. 품질 안 올라오면 결국 딱 그 정도야. 국가가 경쟁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다. 베트남은 미한일의 막내 동생으로서 기회를 잡아낼 줄 알거든. 내가 알기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사장이야. 하웨이 같은 기업들의 우월성을 보여줄 때가 온 거다.
이웃이 부유해지는 건 좋은 일이지. 겁낼 게 뭐가 있냐? 쟤들은 우리 거 소화시키고 있는 거고 우리도 높은 곳을 향해 오르고 있구만. 반도체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데. 쟤네 줘버려야 쟤들이 우리한테 잘할 테니까. 열심히 방역해라. 종결시키기 위해서 봉쇄할 곳은 봉쇄, 길 막을 곳은 막아야지. 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겠냐고. 인민 백성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다. 산업 업그레이드는 과학기술로 해야지 입으로 말해서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해봤자 산업을 외국으로 보내게 될 뿐이다. 지금 이런 걸로 부추기는 것들은 다 바이든 영감 돈 받은 것들이. 슈퍼 조립 라인 또 하나 나왔네. 우리 널린 게 키보드 워리어니까 겁내지 마라.